이번에는 감각기계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기계는 뭐냐?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시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화에 따른 특성,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광이 감소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간다. 맞죠?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남성의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보도 눈썹은 가늘어진다.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기형이 생긴다. 눈물량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온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인공누익을 사랑하죠. 공막에 갈새쯤이 생긴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각막 반사가 뭐냐면요.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눈이 깜빡이는 게 늦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도 눈에 먼지가 들어가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서 눈에 감염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싸움에 누가 보면 눈싸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눈이 뭐가 앞에 지나도 눈을 깜빡거리는 게 늦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느껴지죠.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집안 침전물이 생긴다. 그리고 색의 색별 능력이 떨어져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특히 있잖아요. 수중체가 항아현상, 노랗게 변해서 어떻게 보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각각 물체에 초점을 맞춘 능력이 상실되어 노안이 된다. 우리 노안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인분들은 밤에 불을 끄면 안 된다. 밤에 불을 꺼버리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 갈 때 빛의 수능 능력이 저하되어 빛 수능이 어려움이 있다.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늦다. 동공이 지름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왜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 오면 조금만 있으면 적응이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르신들은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다 작게 있다 보니까 빛을 모으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어두운 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게 오다 보니까 많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밤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야간에 불을 켜놔라. 화장실 불이나 야간등을 켜놔라. 밤눈이 어둡다. 그래서 야간에 낙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밝은 걸 좋아한다. 빛의 수능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동구의 지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눈부심이 증가되고 시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밤눈이 어둡다. 이 말은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그래서 10번 눈부심이 증가된다. 시력이 저하된다. 빛 수능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간에 불을 켜놓자. 선생님이 임종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이런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밝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둡게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밝지 않게 한다. 조명을 아예 끈다.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래서 어르신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며 너무 밝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끄고 주무시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X다. 자, 노화에 따른 시각기 변화를 다시 정리하자면 눈부심이 증가된다, 결막이 얇아진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눈물의 양이 감소된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든다,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수증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항화현상이 있어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렵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각에는요, 귀밖의 연골이 우리가 귀밖기가 이게 귀가 축 처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피부의 탄력성은 상실되어 귀밖기가 커지고 늘어진다.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면요. 기약을 넣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외이도를 수분 같은 거 해서 외이도를 닦고 나서 외이도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기약을 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이 외이도 귀가 여기가 보면 많이 각질이 일어나 있고 되게 지저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외이도가
가렵고 건조증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귀밖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으며 기관이 내척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자, 이관이 내척으로 위축되어 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가 더욱 건조해진다. 건조한 기지로 외이도가 폐쇄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사투리로 그 깃밥이죠, 깃밥. 기지 안에 기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이도가 폐쇄돼서 귀가 잘 안 들린다. 특히 감옥가에서는 외이도가 기지가 외이도로 막아 있어서 그 체온이 잘 체크가 안 되죠. 우리 적외선 체온계. 그래서 근데 이 기지를 의료인이 제거를 해야 되지 요양부사님들이 제거하다 보면 중이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빼면 안 된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기약을 넣어서 녹여서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억지로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료인이 해야 됩니다. 고막이 두꺼워진다. 우리 왜 고막이 두꺼우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환의 손상을 받아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이게 뭐다? 그 고막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노인성 난청 같은 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애들이 싸우다가 고막이 터지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막은 음의 전달 능력, 난청하고 관련이 있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래서 고막이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아서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소리를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귀는 선생님이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평형 유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평형이 뭐예요? 똑바로 서서 걷는 거잖아요. 평형 유지가 잘 안 되면 어지럽다. 서 있다가도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건 손해랑 관련이 있지만 이 평형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평형대 했잖아요.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평형 유지. 또 가만히 있는데 어지러움. 평형이란 좀 어지러움증하고는 좀 헷갈리지만 우리가 똑바로 일자로 걸어가는 요 유지, 평형 유지하는 건 기랑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가 정전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럽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각은 소리의 감소성, 말의 이해. 그래서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평형.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남성. 기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다. 이명이 뭡니까? 주관적으로 귀에 뭐가 들린다. 모기가 이명한다. 시계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짹짹 소리가 난다. 이명이 있으면 굉장히 괴롭죠.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며 넓은 홀에서나 전화 걸 때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 듣기 어렵다고 한다. 이명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하죠. 계속 귀에 뭐가 들리니까. 왜 우리 한 번씩 너무 피곤하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노화의 특성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명이 들려서 병원을 여러 군데 정신과에 가기도 하고 신경과에 가기도 하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노화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질환이 되기도 하겠죠. 자, 노화에 따른 청각기 변화, 고막이 두꺼워서 엄 전달 능력이 감소한다.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다. 자, 이런 대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미각은 허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래와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 구강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다. 점막이 뭡니까? 촉촉한 거죠. 선생님, 우리는 입안이 찢어진다고 해서 봉합은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놔두면 그냥 입안의 점막은 재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입안이 터진다고 해서 짚지도 않고 이를 발치한다고 해서 봉합은 하지 않죠. 뭐 사람 일을 해서 뭐 약간 절개를 했을 때는 뭐 한 번 정도 한 포인트 정도 봉합을 하지만 이를 뽑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봉합은 하지는 않습니다. 입술과 입술 근육은 탄력이 떨어진다. 모든 건 탄력이 떨어지죠. 침 분비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입안이 주로 마르죠. 입이 마르죠. 그렇지만 입이 마른데 어르신들은 뭐다? 탈수. 물을 먹고 싶은 갈증 욕구가 없다. 갈증 욕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탈수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물이 드시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수분 섭취를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각이 무뎌져 식욕의 변화가 온다. 선생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입맛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의 저하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자, 신맛, 쓴맛은 예민해지고 단맛, 짠맛에 대한 감각은 둔해진다. 그래서 뭐다? 커피를 점점 달게 먹게 되고 식혜가 달아지고 김장김치는 짜봐지고 자 신맛 쓴맛은 더 민감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귤 오렌지를 잘 드시다가 시어서 못 먹겠다고 하고 자 약을 잘 드시던 분이 써서 못 먹겠다고 이런 게 자 미각계 변화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한다 혀의 유두돌기가 감소된다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이 감소된다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침 분비량이 감소된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후각세포의 감소로 후각의 둔화가 나타난다. 촉각, 노인은 촉각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 있다. 노인이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뭐다? 물이 너무 뜨거워야지만 뜨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잘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 미온수를 사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녹내장, 백내장, 노인수 난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뭐냐? 안압이 상승된다. 그래서 신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눈의 모양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안압은 15에서 20mmHg다.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내장, 녹색은 저는 산이다. 자, 산은 올라가죠. 녹색은 산이다. 산은 올라가는 것이다. 뭐가 올라갔다, 안압이 올라갔다. 자, 산이 올라가니까 막 땀이 흘려요. 눈에 들어가요. 그래서 눈에 이물감이다. 산 올라가니까 머리도 아파, 눈도 아파, 막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뭐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눈이 이물감. 산 올라가니까 막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토할 것 같아. 두통, 막 눈에 이물감, 막 비비니까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여. 시야도 흐려. 그리고 토할 것 같아. 두통.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눈도 아프고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산이 올라갔다, 안압이 올라갔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 그 다음에 눈도 아프다,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여, 흐린 시야, 그리고 뭐다? 안압이 올라가니까 실명. 저는 그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눈이 울감, 좁은 시야, 두통,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실명, 안구 통증. 그래서 좁은 시야, 눈이 울감, 그 다음 두통, 구역질, 그 다음에 안구 통증, 실명. 다시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된다. 그래서 신신경이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 시력이 흐려진다. 자, 산에 올라가니까 땀이 나서 눈에 이물감, 좁은 시야,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두통, 그 다음 토한다, 구역질, 그 다음 눈이 아프다, 안구 통증, 그리고 심하면 실명. 그러면서 어둠의 적응장애,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움, 뿌옇게 혼탁한 각막. 저는 그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간다, 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신신경이 손상된다. 산에 올라가니까 땀이 난다. 눈에 이물감, 좁은 시야, 그리고 두통, 그리고 구역질. 많이 되면 실명. 그 다음에 어둠의 적응장애, 색깔 변화 인식 어려움, 뿌옇게 혼탁한 감막. 원인은 없다. 스트레스다. 유전적 소인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안압을 정상적인 범위로 유지함으로 해서 시력의 약화를 막거나 늦출 수는 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가로를 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눈이 너무 피로하거나 안경을 써도 얼마 안 가서 맞지 않아. 그리고 머리가 아파.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안과 검사를 받거나 검진을 받자. 자,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다. 자, 녹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는 일상생활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냐? 목이 편한 목장을 하자. 담배를 끊자. 술은 한두 잔 정도로 마시자.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물구나무 서기나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걸 하지 말자. 안압을 올리는 건 피해야 된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기간 독서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걸 피하자. 마음은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말자. 기온 변화 유의하자.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가 쉽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 눈 모두 정기검진을 받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녹내장은 한눈에 생기면 다른 눈에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눈 모두 정기검진을 받는다. 이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내장은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수정체가. 자,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녹내장은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인다. 백내장은 비엽이다. 비엽. 백태가 끼어는 것이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비엽. 백태가 끼는 것이다. 그래서 비엽. 뿌옇게 보인다.
잘 안 보이는 것이다. 실명이 되진 않는다. 이거는 노화, 지나친 음주나 흡연, 눈 주위의 부상,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당뇨, 고혈압 등의 부작용.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친 자외선 노출이다. 텔레비전 시청이다. 그래서 백내장은 비어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백태, 잘 안 보이는 것이다. 시력 손상은 있지만 실명까지는 가지 않는다. 안구 통증은 없다. 자, 이런 거죠. 자외선 노출이다. 자, 정상 볼게요. 색구별 능력 저하,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의 무지개, 낮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동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감소. 자, 실명은 아니죠. 초기에는 치료제 복용이나 점막염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죠. 증상이 심해지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수술을 하죠.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자, 그림은 보면 점차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앞이 뿌옇게 보이죠. 실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안구 통증은 없죠. 그래서 자, 점막염으로 예방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환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자, 녹내장과 백내장을 비교해 보면요. 녹내장은 안압 상승이 있다, 신신경이 손상된다, 두통과 안구 통증이 있다, 좁은 시야다,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다, 동공의 흐린 백태다, 통증 없는 흐린 시력이다, 밝은 불빛의 눈부신 불빛 주위의 무지개다. 자, 인공 수정체로 교환해주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은요.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청력 감소를 말합니다.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이다. 장기간의 소음 노출이죠. 스트트프크에 관한 고음에서의 난청입니다.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치료 예방은 어떻게 하냐? 감소된 청력은 근본적으로 복구할 치료는 없습니다.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다.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심하면 보청기를 사용하며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준다.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로 안에 채워넣기를 해봅시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번 미래의 개수 증가, 2번 혀의 유도들기 증가,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번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번 구강 전방의 재생 능력 감소,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2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항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4번 수정체 항화 현상이 생긴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번 윗몸 일으키 운동을 꾸준히 한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몸에 깎이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망박리, 5번 항망변성, 3번 녹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뽀얗게 보이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망망염, 5번 안구 건조증, 3번 백내장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은, 자, 이거는 선생님 지금 배우진 않지만 제가 팁으로 자,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염증은요, 선생님 물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요, 선생님 방광염, 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하지만 심부전증은요, 신장은 소변을 내보내는 곳인데 심부전증은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내보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심부전증 환자는 수분을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방광염, 당뇨병, 기관지염, 고혈압 환자는 수분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는 1번 웃을 때 요식음이 있는 대상자는 선생님 수분 많이 드셔야 돼요.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도 수분 많이 드셔야 돼요. 요로결석적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도 수분 많이 드셔야 돼요.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는 수분 제한해야 됩니다. 5번 전리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도 수분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물 많이 드셔야 돼요. 2번 신부전 환자는 선생님 수분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기관지염은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답은 2번 신부전. 그래서 선생님 신부전 환자는 부종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부종이오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된다. 자, 신부전 환자가 가다가 숨이 차면 뭐다? 호흡곤란이 오면 제자리에 앉힌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사로 돌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방광염. 자, 폐 부종, 배가 부어있기 때문에 물 적게 드셔야 된다. 간경화, 복수가 차기 때문에 물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심부전증, 자, 심부전, 우리 배웠죠? 물 적게 드셔야 됩니다. 만성 심부전증, 신장, 소변을 만드는 곳인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도 물 적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방광염,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선생님 참고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질환, 적게 드셔야 되는 질환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추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추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